결혼한 지 1년 된 주부고요. 신랑을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끝까지 잘 같이 살 거라 못할 것 같다는 느낌 받았었습니다. 근데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냈어야 됐는데 신랑이 그날 겸손하고 잘해주는 바람에 그 느낌은 잊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결혼 준비와 임신도 하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해도 부족할 판에 그 신랑의 첫 대면시 안 좋았던 느낌이 자꾸만 스멀스멀 올라와서 임신 중에 많이 울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1년이 됐는데도 자꾸 뭔가가 찜찜한 마음이 계속 괴롭습니다. 애기 낳았어요? 아직 안 낳았어요? 낳았습니다. 애기 낳았는데 엄마가 약간 이렇게 우울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애기한테 크게 나쁜데 병원에 가봤어요?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도 그렇게 권유 안 하시고 혼자 해결해 보라고 하셨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약을 끊고 애기 있을 때, 애기 가졌을 때 약 먹으면 안 돼요. 애기 낳았다니까. 예, 그때부터 약은 안 먹고 애는 잘 낳았어요. 근데 저는 그게 신랑 문제가 아니에요. 자기 까르마, 자기의 문제. 그게 직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저 첫 만남에 그게. 그래서 저도 그게 쥐약을 먹은 느낌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신랑은 지금은 신랑이 뭐 문제를 일으켜요. 너무 없는데 잘해줘요. 자기만 그런 거예요. 자기만.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약간 지금 자기 심리 불안해요. 신랑하고 관계가 없고. 그래서 병원에 몇 번 가봤어요? 한 상무대만 가봤어요? 2번을 다녔는데 학창 시절에 한 번 가고 사회인이 돼서 한 번 가고 그다 괜찮다가 심한 것 같으면 가고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입니다라고 처방을 하진 않고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성격이라고 하셨거든요. 지금 내가 볼 때는 상태로는 우울증이에요. 그러니까 의사가 뭐 그렇게 심하지 않다 한 번 더 가봐요. 한 번 더 가보고 처방 내려주면 약을 먹고 의사가 객관적으로 봐서만 좀 그렇지만은 약 먹을 수준은 아니다. 그렇게 하면 매일 108배 절을 하면서 부처님 부모로부터는 업대로 저는 살지 않겠습니다. 저는 꼭 내 자식한테는 이 업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.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. 부처님 부모님으로 받은 업대로 살지 않겠습니다. 저는 자식한테는 이 업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.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봐요. 네. 108배 절하면서. 선생님 근데 그 신랑한테 그러면 그 병원을 다니는 걸 숨겨야 되나요? 해야 되나요? 사실 말하지 말고 이번에 한 번만 더 가봐요.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. 의사 선생님 막 괜찮다 하면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해요. 네. 제가 혹시 환절기에 조금 심하면 장기적으로 복용하지 말고 한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이렇게 복용하는 건 괜찮아요. 굳이 아직 신랑한테 얘기할 건 없고요. 조금 심해지면 신랑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얻는 게 낫지. 근데 지금 신랑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신랑을 보니까 이해심이 깊어요. 제가 지금은 신랑이 흠잡을 데가 없는데 한번 연말정산할 때 걸릴 뻔한 적이 있어요. 신랑이 이렇게 이제 제가 아내가 됐으니까 제 것까지 소득공제를 올리는데 그 병원 리스트가 딱 뜨잖아요. 근데 그 신경 정신 이거 보는데 신랑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. 보면 어때 뭐.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능청스럽게 아니야, 나중에 신랑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안 와서 상담 받았다 하니까 다리 아프면은 병원 가듯이 가는 거라고 놀랬는데도 그렇게 말을 해줬거든요, 신랑. 그럼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 갔나 하면 조금 잠이 조금 안 와서 가서 한번 상담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. 교수님 그래서 저도 그 결혼하기 전에 더 수행을 해야 된다는 말 그때 나중에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를 제가 낳기가 싫거든요. 한 명 아들을 하나 낳는데 더 이상 낳기가 제가 상태가 이러니까 자식한테 미안해서. 근데 신랑은 갖고 싶어요. 제 임신 중에 울은 걸 몇 번이나 봤는데도.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? 자녀 문제. 우선 기도를 먼저 해요. 기도를 해서 크게 자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나도 괜찮아.
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. 자식한테는 업을 안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해봐요. 한 100일 기도해서 자기가 괜찮거든 뭐 하나 더 낳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신랑한테 얘기해야 돼. 신랑한테 얘기해서 내가 약간 그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우울증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아기 키우면 아기한테 전이가 되니까 여보 조금 아기는 안 낳는 게 낫겠다. 있는 애나 내가 잘 키우겠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또 조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한 100일 기도해서 컨트롤이 되면 나도 되고 그래.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. 인간관계 할 때 어떤 사람이 저를 약간 싫어한다는 걸 느끼면은 그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병이니까 그래. 자기가 지금 그렇게 민감하게 그러니까 병이지.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고 잠을 푹 자고 이래야 돼. 네.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. 알았죠?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덧붙이지만은 애기 엄마만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애기 엄마면 좀 안 됩니다.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서 이게 이제 커서 이렇게 상처를 입는 거는 그런 사건이 생기면 상처가 더 나고 사건이 안 생기면 괜찮은데 이제 저렇게 엄마가 이렇게 해서 애기한테 이렇게 바로 어릴 때 이렇게 되면 이 불안 심리가 그대로 아이 심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건이 있고 없고 안 일상적으로 심리가 불안정해져요. 그래서 엄마로서는 내 까르마를 내 업식을 아이한테 전이하지 않게 항상 기분을 내고 억지로라도 자꾸 웃고 조금 우울하면 막 벌떡 일어나가 밖에 가서 막 그냥 조깅을 하고 들어오든지 절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분을 이렇게 가라앉지 않도록 항상 자기가 조정해야 돼. 그리고 의사한테 약을 딱 구해가 항상 아기를 생각하면서 소주머니 딱 어디 핸드백에 넣어놨다가 내가 자신이 컨트롤이 잘 안 되고 막 남편이 의심이 들든지 뭔가 심리가 불안하면 빨리 약을 꺼내가 먹고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돼. 그러니까 육체로 치면 감기 증세 같은 거야.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독감되고 하면 병되니까.